금리 폭발 5.31%, 국장 발작 6,800선 붕괴, 청년 일자리 AI 약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만 틀면 심장이 먼저 환율처럼 출렁이고 주식 앱만 열면 정신건강에 손절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치고 나가고 내 자산은 마치 엘리베이터 점검 중인 것처럼 아래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폭풍 뒤에서 실제로 우리 통장이 어떻게 얻어맞고 있는지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는 최대한 빼고 웃으면서 살펴보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오늘도 여러분의 지갑 생존 확률을 조금이나마 높여드리기 위한 경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과 AI 기술주 동맹 전선에 전대미문의 신용경색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및 대외 금융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연 5.31%를 돌파하며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런 숫자를 보면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번에는 뒤에서 또 다른 거인이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AI 열풍에 올라탄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마치 동네 헬스장에 갑자기 보디빌더 100명이 몰려와 덤벨을 싹 쓸어가듯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빌리고 돌리기 위해 회사채를 대량 발행하면서 시장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규모도 무려 3조 달러 수준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술주 밸류에이션의 경고등을 켜고 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마저 4.7%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은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은 폈는데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죠. 과연 세계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와 미국 국채는 이번에도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진원지가 될까요? 그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일시적인 수급 요인으로 하방 안착을 실현했으나 기축통화 국채를 팔아치우는 동맹국들의 자금 대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환 환율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4도입니다. 미국의 9월 금리 동결 기대가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1,411.8원까지 내려와 10개월 만에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환율 숫자를 보고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무려 34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엔화 방어에 나섰지만 시장은 그래서요? 라는 표정으로 1달러당 159엔 부근에 엔화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위해 헬스장 등록은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치킨을 주문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노력은 보이는데 결과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과 중국은 6월 한 달 동안 102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웠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안전판으로 불리던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13년 만에 금 매입 재개 카드를 검토하고 자산 다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어디가 진짜 안전한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환 시장의 불협화음이 결국 국내 증시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사상 최악의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장중 대발작이 국내 증시 패시브 자금을 완전히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영역의 기상도는 번개, 온도는 22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AI 훈풍을 등에 업고 7,200선을 탈환하며 드디어 내 계좌도 사람 구실하나? 하는 기대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역시 사람 기대를 가장 싫어합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압박이 커지자 기관 투자자들이 7,800억 원 규모의 매도 폭탄을 던졌고 코스피는 그대로 의자 뺏기 게임에서 밀려난 사람처럼 6,80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아침에는 부자가 된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투자 공부 유튜브를 다시 찾아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특히 거래대금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도 팔지도 않고 일단 지켜보자 모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장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국내 시장에는 실망했다며 돈을 빼면서도 서학개미들은 미국 상장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를 8억 4천만 달러어치나 추격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동네 맛집은 안 믿겠다고 하면서 2시간 거리 원정 맛집은 무조건 믿는 경우 말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은 불안해서 못 믿겠는데 해외 시장은 또 놓치기 싫은 겁니다. 결국 시장은 돈보다 심리가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무디스가 외친 한국 성장률 상향이라는 희소식은 진짜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겉보기만 화려한 포장지일까요? 이제 네 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깜짝 한국 성장률 격상 찬사 이면에는 지방소상공인과 한계부품 기업들의 참혹한 셧다운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및 전망 영역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0도입니다. 무디스는 한국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상향 조정했고 여러 기관도 비슷한 낙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나라 전체가 반도체를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성장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동안 중소소부장 기업들의 성장률은 1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한 집만 대박난 상황입니다. 통계는 좋아 보이는데 주변 가게 사장님들 표정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방 제조업 현장으로 가면 상황은 더 냉랭합니다. 공장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간 곳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산업단지는 불이 꺼진 공장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여러분, 회사 실적 발표에서는 최고 실적이라고 박수치는데 정작 우리 월급과 거래처 주문은 그대로인 경험 있으시죠? 바로 그 감각이 지금 한국 경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숫자는 좋아지고 있지만 체감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웃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볼 때는 화려한 평균보다 누가 성장하고 누가 뒤처지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맑아 보이는 하늘 아래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비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오프라인 명품과 키즈 아웃도어 지출이 화려한 독주를 보이는 반면 서민주거와 밀접한 건설 현장은 공사비 상승의 악순환에 고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와 설비 투자 지출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3도입니다. 요즘 소비시장을 보면 정말 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아이옷과 프리미엄 육아용품 코너는 지갑이 열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밥은 김치에 대충 먹어도 아이 옷은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내 운동화는 달아도 아이 신발은 최신 모델을 사주고 싶거든요. 반면 건설 현장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공사비는 오르고 자재값은 오르고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지면서 공사를 시작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과 폭우가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 기후는 건설 일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도 비용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물건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전세 구하려고 몇 달째 알아보는데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가게는 소비할 체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명품 쇼핑백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거비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시장은 모두가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소비조차도 점점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팍팍해진 살림살이 속에서 금융시장의 빗장은 얼마나 더 무거워지고 있을까요? 6번째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가계의 변동형 부채 부담을 무겁게 밀어올리는 가운데 서민들의 진짜 한계 자금은 한계 연체율의 비명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과 이자율 영역의 기상도는 B, 온도는 11도입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18%로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은 넉 달 연속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은 그대로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는 슬그머니 살이 찌는 체중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싶지만 사실은 소비보다 이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정부도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 안심대출을 확대하며 숨통을 틔워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을 버는 것과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상환 여력이 소진된 일부 차주들은 이자조차 제때 내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곳은 지방입니다. 자영업 경기 둔화와 지역경제 침체가 겹치면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카드값 나가는 날이 다가오면 괜히 문자 알림만 와도 심장이 철렁하는 경험 말입니다. 지금 일부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숫자로는 연체율 몇 %라고 적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장님의 한숨이고 가정의 걱정인 겁니다. 정리하면 금융시장은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인 가계의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팍팍해진 현실 속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사다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매일 장을 보는 사람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7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이 청년들의 기초 채용 시장을 잠식하며 고용 사다리를 끊어버린 가운데 서민 골목상권의 원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장바구니를 잔혹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생 고용과 서민 물가 영역의 기상도는 온도는 9도입니다. 요즘 청년 취업 시장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데 취업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사라진 청년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무려 94%가 AI 영향을 크게 받는 직군에 몰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하던 자료 정리와
보고서 초안 작성, 기초 분석 업무를 이제는 인공지능이 몇 분 만에 끝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효율이고 혁신이지만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사다리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치워진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했는데 이제는 경력을 쌓을 첫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장바구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4,000원 선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도 음료수를 고민했는데 이제는 계산서 보고 음료수를 포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폭염 영향으로 채소 가격까지 뛰면서 재래시장 시금치 값은 마트 가격을 앞질렀습니다. 원래 시장에 가면 조금 더 싸게 샀다는 뿌듯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수증을 보고 서로 위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 축소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이고 가족이 가게 일을 돕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님도 일하고 배우자도 일하고 주말에는 자녀까지 호출되는 가족 총동원 체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는 사람 쓰기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는 물가 때문에 지갑을 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체감은 점점 더 벅차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양극화의 그림자 너머에서 세계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8번째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화려한 독주 이면에서 고유가 비용 폭격을 맞은 글로벌 기축통화 소비자들의 실질 소비 지탱력이 임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기 및 대외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를 보면 한쪽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AI 열풍 덕분에 연일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기름값과 생활비 부담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카드 체력과 저축 체력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슬슬 이번 달에는 아껴야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대만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의 최대 수혜를 받으며 경제 성장률이 11%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마치 동네에 갑자기 금광이 발견된 것처럼 경제 전체가 강한 순풍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전 국민 대상 현금 특별배당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행복한 이야기에만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AI 관련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닷컴 버블과 비슷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각국의 관세 장벽을 피해 새로운 시장을 끊임없이 찾아 움직이고 있어 글로벌 무역 질서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계 경제는 지금 AI 승자들의 잔치와 소비 둔화 우려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묘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역 분쟁과 공급망 그리고 안전자산을 둘러싼 세계 경제의 최전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 불안이 해온 물류 대란과 국제 유가 급등을 자극하는 가운데 원천 독점 기술 동맹망을 쥐기 위한 미중 무역 전쟁의 빗장은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망 및 원자재 기술 전선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6도입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마치 평화롭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싸움이 시작된 상황과 비슷합니다. 나랑 직접 관련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식당 분위기 전체가 어수선해지는 것이죠.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종료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졌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결과 항공 유료 할증료도 크게 뛰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여행 티켓을 검색할 때마다 여행 계획보다 카드 한도가 먼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선보다 더 치열한 곳은 기술 전선입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자기 편으로 묶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고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거대한 편 가르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우회 유입되는 통로까지 하나하나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대만 TSMC 역시 대규모 공동투자를 통해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물건을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누구 편에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계는 자유무역보다 공급망 동맹이 효율성보다 생존 가능성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기름값과 제품 가격, 그리고 우리 생활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오늘 브리핑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과 시청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체감 대책입니다. 오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보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와 살기가 팍팍하다는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31%까지 치솟았고 빅테크 기업들은 AI 경쟁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으며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다리는 AI의 확산과 함께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순간의 반등에 취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늘릴 시기가 아니라 생존력을 점검할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진짜 다를 것 같다는 말은 투자 시장에서 가장 비싼 문장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정말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계좌잔고가 말입니다. 현실적인 대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변동형 금리 부담이 크다면 먼저 부채 구조를 점검하고 생활비 가운데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는 늘 예상보다 오래 좋거나 예상보다 오래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보다 체력, 기대보다 현금 흐름, 낙관보다 생존 전략입니다. 화려한 숫자는 뉴스 헤드라인에 남지만 실제로 가게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무리하지 않는 재무관리입니다. 시장의 냉혹한 인과관계를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읽어드리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였습니다. 오늘도 주식 앱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챙기시고 경제 뉴스보다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내 의지로 못 내리지만 야식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